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LA시에서는 지난 8월에 학교 근처에서의 노숙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승인했었습니다. 과연 학교 근처에는 노숙자의 텐트존이 사라졌을까? 한인타운만 보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LA의 노숙자 사태가 심각한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앞으로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관련 조례 승인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다름 아닌 학교 앞에 그 노숙자 텐트촌 내용인데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LA시에서 적어도 학교 근처에는 노숙 행위를 금지시키자 해서 관련 조례안을 지난 8월에 최종 승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교와 데이케어로부터 500피트 안에 500피트 이내 노숙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지나다니는 그 학교, 데이케어 인근에서까지도 노숙자들이 그 텐트를 형성하고 지내면서 약물 오남용, 또 폭력, 그리고 쓰레기 그런 문제들을 일으키니까 이런 조례를 시행키로 확정을 지었던 거죠. 그렇지만 4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학교 앞에 아직도 그 노숙자 텐트촌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전히. 네, 맞습니다. 이 KTLA가 어제 이런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노숙자 한두 명이 학교 앞에서 노숙 생활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네. 말 그대로 노숙자 텐트촌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학교 캠퍼스 바로 주변으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어느 학교입니까? 어느 학교 옆에 그렇게 노숙자 텐트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버즐 중학교입니다. 어. 버즐 중학교는 일가와 벌몬 에비뉴에 그렇죠, 자리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LA 전체적으로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다라고는 하지만 이 근처는 사실 더합니다. 지나가시면서 아마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벌몬과 그 버즐 사이 샤토파크 레크레이션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는 스키드로 지역 쪽에서나 볼 수 있었을 법한 그런 노숙자 텐트촌이 크게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500피트 이내로는 노숙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례에도 이 버즐 중학교 캠퍼스 주변으로 노숙자 텐트촌이 버젓이 있습니다. 아니 조례가 승인됐는데 어떻게 여전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시에서 노숙자들을 단속해도요 며칠 후면 또 다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네.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노숙자 텐트촌이 안 없어지고 계속 있다고 이 버즐 중학교의 교장 앤드류 콜로이 교장은 말합니다. 콜로이 교장은 조례가 통과됐을 때 사실 희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구나. 이제는 좀 바뀌겠구나. 당연한 기대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교육부에 시정부에 그리고 학교 경찰 쪽에 지원을 요청해서 지원을 받았음에도 노숙자 텐트촌은 그대로인데요. 작은 그런 클린업이 있었고 그런 바로바로 노숙자들이 되돌아온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치우자마자 다시 들어오고 치우자마자 다시 들어오고 지금 그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곳에 노숙자들 가운데는 단속 대상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노숙자들도 있다면서요. 네, 누군가 와서 옮겨라 이런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노숙자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티켓을 받은 일은 없는 거고요. 주거 문제를 도와주려는 그런 정부 측도 없었다고 한 노숙자는 말했는데요. 자신은 사실 한 주거지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인데 노숙 생활을 그렇게 하면서 감감무소식이라며 퇴거당하고 지원 못 받고 있어서 노숙 생활을 어쩔 수 없이 계속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제는 학교 근처에 계속 그런 그 노숙자 텐트촌이 있게 되면은 학생들이 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버즐 중학교의 콘로이 교장도 그 부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전에도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안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노숙자 텐트촌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고요. 그렇죠. 여러 번 있었죠. 그리고 또 노숙자들이 그 야외 전등까지 요즘은 설치하잖아요. 그게 딴 게 아니라 전선 끌어다 와서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문제가 일기도 했고요. 심지어 학생들이 등교할 때 또는 하교할 때 인도를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예. 인도 가다가 텐트가 다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차도로 차도로. 비껴 나가서 맞아요. 건널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지금 학생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은 여전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당국은 이런 거를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인지하고 있긴 하다고 해요. 이 LA 통합교육부 측은 노숙자 텐트촌이 근처에 있는 학교 그 명단들을 시정부 관계자 쪽에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숙자 지원하려 로컬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 나타냈습니다. 이어 주거지 부족 문제는 LA 전체 커뮤니티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면서 여전히 해야 할 일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곳은 미츠 오페럴 시의원 그 관할 지역인데요. 미츠 오페럴 시의원 사무실도 버즐 중학교 앞에 그 노숙자 텐트촌 문제에 관해서 서비스, 아웃리치 계속하고 있다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임기는 이번 주에 끝납니다. 네. 야,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중간 선거를 하면서 캐런 베스 LA 시장 당선자가 후보 시절에 이제 공약을 내걸 때 노숙자 문제 해결을 정책 최우선 순위로 꼽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달 말에 보면 캐런 베스 LA 시장 당선인은 LA 시장으로 취임하는 첫날 비상사태 선언을 공언했습니다. 네. LA시의 가장 크고 심각한 현안으로 노숙자 문제를 지목하면서요.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State of Emergency 선언한다고 전했는데요. 노숙자 문제의 경우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LA시의 노숙자 캠프는 계속 늘어만 가고 있고 노숙자들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해주는 게 자신의 목표라고 전했는데요. 그런 목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지금 LA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부지를 활용하고 각종 절차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선 비상사태를 선언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LA시 유권자들 대다수는 지금 캐런 베스 LA 시장 당선인이 노숙자를 대폭 감시해 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난달 발표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랬었죠. 전체 89% 가까이 거의 대부분이 캐런 베스 당선인이 임기 4년 동안 노숙자 수를 최소 절반가량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20%는 1년 안에 노숙자가 감소한다고 봤고요. 그렇지만 기대와 달리 실망감을 안겨준다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란 점도 내비쳤는데요. 60% 이상이 2년 안에 노숙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때는 리콜을 지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강하게 나오십니다. 네, 그러니까 베스 당선인을 신뢰하면서도 예. 기대를 저버릴 경우엔 가차없이 대응하겠다는 뜻 내비쳤습니다. 리콜 투표가 진행이 되면 뭐 합니까? 해결이 안 되는. 왜 안 돼요? 이런 거. 그리고 이 노숙자들 뭐 티켓 발부 해봐야 티켓 누가 뭐 벌금 냅니까? 돈이 있어야 내죠. 그러니까 뭐 그것도 무용지물이고 이거 참 큰일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말이죠. 노숙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글쎄요. 얘기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지만은 그분들의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또 그 인권이 침해당하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예, 그걸 잘 밸런스를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좀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를 했던 그 절반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집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앞에 노숙하시는 분들이 밤에 잠깐 주무셨다가 가고 그래서 뭐 그러신가 보다라고 했는데 그게 점점 하다가 나중엔 텐트촌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얼른 이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무서워요. 왜냐하면은 네. 정신 상태가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위협을 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네. 그게 학교 앞이라 그러면은 학생들은 더 불안하겠죠. 근데 뭐 숙소를 마련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옮겨 드린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계속 있질 못한다 그러잖아요. 자꾸만 네. 밖으로 이제 나온다고 자꾸 밖으로 그러는데. 나온다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네. 참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정말 참 큰 우리 걱정거리예요. 캠프촌 같이 이렇게 노숙자들만 모여서 텐트 치고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어느 한 곳에 이제 만들어 놓고 뭐 먹는 거 그다음에 주거 시설과 비슷한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해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냥 혼자 해봅니다.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네. 이번에 그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 예. 무조건 그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 병원으로
입원시키기로 강제 결정을 입원시킨다. 했죠. 네. 네. LA시에서도 그런 예. 정책을 따라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랬었어요. 예전에는 그랬다가 그게 이제 돈 문제와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걸 점점점 줄여버렸거든요. 근데 뉴욕처럼 하는 것도 방법 가운데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것만 잘 해결해 준다 그러면은 시장이 아니라 주지사로도 그럼요. 그럼요. 뭐 대통령까지도.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정경 기자였습니다.